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문법적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프로젝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단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간단한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을 약간 바꿔서 저희가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먼저 데이터 제어를 위한 구조체와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그다음 메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다음에 작성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수정사항이 있을지 같이 고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가운데 있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도어락 같은 시스템이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특정 메시지가 우리가 화면 가운데 출력이 되겠고 이건 이제 콘솔 창으로 우리가 프린트 F로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키패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숫자 패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 볼 건데요. 이때 우리가 미리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새로 입력한 비밀번호가 맞을 경우에는 도어 비밀번호가 성공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 거고요. 다만 그냥 단일적으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걸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 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유저들을 최대 5명까지 입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비밀번호를 추가를 하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뒤에 새롭게 등록이 되고 최대 5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등록된 비밀번호를 저희가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지우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미리 프로그램 메뉴 화면 구성부터 집어보고 넘어가면요. 먼저 프로그램을 맨 처음 실행을 하면 비밀번호를 확인할지 추가할지 삭제할지에 대한 선택적인 메뉴가 나오게 되겠고 이때 여기에 입력한 메뉴 번호에 따라서 1번을 입력하게 된 경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기존에 있는 비밀번호와 비교를 해서 마스터 사용자인지 혹은 일반 사용자인지 혹은 등록되지 않았는지를 검사를 할 건데 이때 공통적으로 비밀번호는 최소 4자리 이상 저장하는 걸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번 메뉴로 진입을 하면 비밀번호를 추가할 수 있게끔 할 건데요. 다만 이때 무작위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비밀번호를 저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검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 그 다음 저희가 최대 5명까지라고 했으니까 등록 가능한 사용자 수를 검사하는 것도 우리가 비밀번호 추가에 집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삭제를 입력을 하면 삭제할 비밀번호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등록된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혹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인지 혹은 마스터 비밀번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메뉴를 입력을 할 거고요. 혹여나 메뉴 번호를 1, 2, 3이 아닌 0 혹은 7 이런 이상한 메뉴 번호를 입력할 걸 저희가 대비해서 올바른 메뉴 번호를 확인하는 코드까지 저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이전에 비밀번호의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쓸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구조체 하나에다가 우리가 마스터의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유저의 비밀번호 개수를 저장하고 그 다음 일반 유저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해 놓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패스워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이 패스워드 리스트라는 구조체를 다루기 위한 함수로는
먼저 키보드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스캔 패스워드라는 함수, 그리고 입력받은 패스워드의 길이를 구하는 패스워드 랭스라는 함수. 다음 입력받은 패스워드와 저장된 패스워드를 두 개, 입력받은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비교 함수와 그 다음 입력받은 패스워드가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함수, 그리고 저장하는 함수와 제거하는 함수까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비밀번호 리스트의 구조를 먼저 작성을 해보면요. 패스워드 H라는 헤더 파일을 만들고 우리가 이 헤더 파일에 중복을 막기 위해서 if and define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패스워드의 중복을 막기 위해 if and define을 이용을 해서 중복 검사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미리 다 include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헤더 파일은 library와 io 그리고 control io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사용해 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 내부에서 사용할 매크로 상수를 먼저 마스터와 non이라는 이름으로 -2와 -1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앞선 살펴봤던 구조체를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count는 우리가 정수 형태의 값으로 저장을 하고 마스터와 유저의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각각 동적 할당을 해서 이 동적 할당된 주소를 저장을 하되 마스터는 1개의 문자열, 노말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5개 입력받는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밀번호 입력받기 함수를 저희가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스캔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아볼 건데 그 입력받는 과정은 입력받기 전에 혹시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버퍼 검사를 해서 스탠다드 입력 범퍼를 비워주신 다음 키보드 눌림 검사를 해서 키보드가 눌려 있으면 우리가 글자를 가져와서 이 언더바 get ch라는 것은 다른 입력 함수와 다르게 입력한 키가 모니터에 바로 출력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get ch라는 걸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숫자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표로 바꿔서 프린트를 해줄 거고요. 다만 입력받은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패스워드 인덱스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쭈루루 검사를 하되 다만 조건이 인덱스 입력한 비밀번호가 8자리가 되면 자동으로 맨 뒤 인덱스에다 별표를 붙여주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8이 되거나 혹은 입력받은 게 별 표시가 입력이 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통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입력받은 인덱스 개수를 리턴해주는, 그래서 매개 변수로는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리턴을 하고 리턴으로는 입력받은 길이를 리턴하는 스캔 패스라는 함수를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 글자수 검사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저희는 비밀번호의 전제 조건이 어떤 숫자를 4개 이상 입력받고 반드시 맨 뒤에다가 별표를 입력받을 거예요. 비밀번호의 끝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별표를 기점으로 저희가 최대 비밀번호가 9자리를 넘지는 않을 거니까 최대 9번 검사를 하면서 별표가 있는 인덱스 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를 리턴을 해줄 거고요. 혹여나 별표를 찾지 못한 경우는 잘못된 비밀번호라는 뜻으로 -2를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비교 같은 경우는 2개의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이 2개를 비교를 하는 함수인데요. 먼저 알고리즘이 이 2개의 각각의
방금 전에 만든 길이 검사를 이용을 해서 비밀번호의 길이를 입력받은 다음 두 개의 비밀번호 길이가 다르면 당연히 다른 비밀번호겠죠. 그래서 0이라는 비밀번호가 다름을 나타내는 값을 리턴을 하고요. 혹은 두 개의 사이즈가 같은 경우니까 소스의 사이즈나 우리 데스티네이션 상대편의 대상의 사이즈나 상관이 없겠죠. 둘 중에 하나의 사이즈를 가지고 반복문을 통해서 두 개의 글자가 정말로 순서까지 같은지 비교를 해서 다른 게 하나라도 나오면 다시 0을 리턴. 근데 마지막까지 이상 없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두 개는 완벽히 같은 비밀번호다라고 인식하는 이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든 비밀번호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캔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비밀번호를 통해 이 안에 우리가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먼저 리스트의 마스터와 입력받은 인풋의 비밀번호가 방금 전에 만든 컴페어 함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서 같으면 얘는 마스터 비밀번호다.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1로 매크로를 지정을 해놨었죠. 혹은 리스트의 카운터만큼 우리가 반복문을 돌려서 3개 저장돼 있으면 3번만 돌리고 5개가 다 저장돼 있으면 5번 반복을 해서 각각의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인풋이 비교를 해서 그 유저의 인덱스 번호를 리턴을 하고, 혹은 마스터도 아니고 같은 유저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2 값으로 매크로를 지정해 놓은 non이라는 값을 리턴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까지 됐으면 우리가 실제로 패스워드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함수를 만들어 봐야 될 건데요. 먼저 전달인자로 우리가 리스트 구조체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이 패스워드의 길이까지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유저는 5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5개 이상인 경우는 저장 과정을 수행을 하지 않고요. 얘가 이제 5개 미만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리스트의 카운트 값을 우리가 id 값으로 갖고 와서 먼저 패스워드의 길이만큼 동적 할당을 받은 세이브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희가 일일이 패스워드의 인덱스 값과 세이브의 새로만 동적 할당된 메모리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일일이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의 노멀 유저의 아이디 번지에 동적 할당된 주소를 추가하고 카운터를 늘림으로써 저희가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비밀번호를 빼는 과정은 우리가 id 값을 입력받아서 그 id 값을 메모리에서 해제한 다음 뒤에 있는 것을 이번에는 저희가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배열에 있는 값을 일일이 땡기는 과정으로 패스워드 삭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구조하고 그리고 그 구조에서 사용될 기능들 정의가 끝났으면 실제로 이 기능들을 메뉴 화면에 맞게끔 배치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1번일 경우에는 체크 패스, 2번일 경우에는 애드 패스, 3번일 경우에는 딜리트 패스, 0번일 때는 메뉴 에러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걸 프린트 메뉴라는 함수와 조합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스워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카운터는 0, 마스터 비밀번호는 제가 11223344별이라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만들고, 유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null이라는 값을 입력한 리스트 구조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파일문을 이용을 해서 먼저 프린트 메뉴로 우리가 메뉴 화면을 출력한 이후에 여기에서 입력받은 메뉴 번호에 따라서 0을 입력받으면 에러 페이지를 띄우고 2를 입력받으면 패스워드 체크 화면, 2를 입력받으면 패스워드 추가 화면, 3을 입력받으면 패스워드 삭제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함수들이 메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먼저 프린트 F를 가지고 해당 메뉴에 맞게끔 문자들을 쭈루루루루 프린트 F를 해주신 다음에 메뉴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마지막 안내 메시지를 끝으로 우리가 스캔 F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을 겁니다. 단 이때 입력받은 숫자가 3보다 크거나 혹은 1보다 작다. 즉, 뭐 0, -1 이런 값이거나 혹은 4, 5, 6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1부터 3 범위 안에 값이 초과하거나 미만이면 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고 그 사이에 있을 때만 우리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입력받은 1, 2, 3이라는 게 리턴되게끔 사망연산자를 통해서 입력 결과값을 리턴을 했고요. 에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바른 메뉴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단순한 메시지만 출력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에서 저희가 1이라는 값을 리턴을 받으면 체크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수행을 할 건데요. 이 체크 패스워드라는 메인 함수에서는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 메시지를 띄운 이후에 스캔 패스워드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이걸 우리가 일반 정적 배열에다가 길이와 입력받은 문자열을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만약 입력받은 게 4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비밀번호는 최소 4자리 이상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 메시지를 띄우고 프로그램을 빠져나가게끔 혹은 4자리 이상 입력받았을 때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점프를 해서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우리가 해당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서 none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면 등록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종료. 마스터라는 값이 리턴이 됐을 경우에는 마스터 사용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 혹은 없는 게 아니고 마스터도 아니다 라면은 일반 유저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리턴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추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구성으로 먼저 추가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 메시지를 띄운 후 똑같이 스캔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패스워드가 4자리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4자리 이상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 메시지를 띄우고 리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자리 이상 입력이 됐을 경우에는 이 입력받은 게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서 없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가 없는 게 아닌 경우, 있을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비밀번호니까 추가를 할 수 없다고 안내 메시지를 남겨주고 리턴. 혹은 리스트에 사용자가 이미 5명 이상 있어요. 그럴 경우는 등록 가능한 사용자 최대수를 넘었습니다를 안내해주고 리턴. 혹은 이 모든 조건들을 전부 뛰어넘었으면 그때는 실제로 이제 입력받은 패스워드와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세이브를 거치고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일반 사용자의 수는 몇 명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할 수 있게끔 우리가 비밀번호 추가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삭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삭제할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스워드 스캔을 통해서 입력받은 패스워드의 길이를 검사를 하고요. 추가할 때와 반대로 이번에는 카운터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없겠죠. 등록된 사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0인 경우는 등록된 사용자가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패스한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받는 비밀번호를 리스트에서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ID 값을 받되 이때 입력받은 ID 값이 논인 경우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즉 우리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혹은 얘가 마스터 비밀번호라고 할 경우는 마스터 비밀번호는 일반 유저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remove 함수를 호출해다가 리스트에서 해당 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고 삭제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운 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허점들을 몇 개 살펴보면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추가를 할 때 그냥 아무나 비밀번호를 추가하는 게 아닌 마스터만이 우리가 비밀번호를 추가할 수 있게끔 확인하는 마스터 비밀번호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이 프로그램에 추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비밀번호를 우리가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유저가 삭제할 수는 없고 마스터만이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먼저 미리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이걸 삭제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 다음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하진 않고 계속 무한정 반복하는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데 메뉴를 하나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종료를 할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면 당연히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가 모두 초기화가 되게끔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현재 만들어 놓은 리스트 구조체를 파일에다가 써놓고 프로그램을 재기동하면 이 저장된 파일을 읽어서 다시 비밀번호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밀번호 추가, 삭제를 통한 단일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중 데이터들을 이 생각해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